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핵심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CPI는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이를 매우 좋은 물가 지표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위험인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여전히 시장에 큰 악재로 남아있는 중입니다. 미국 전체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7%, 19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보복국에 대한 90일간 관세 일시 중지는 있으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즉시 인상되었다는 것이 가장 크죠. 그러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되면 소비자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겠고,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제품 가격이 상승, 미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고민도 깊어질 텐데요.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고용 악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발표된 데이터 부진, 정부 부처 인력 감축 등 정책 불확실성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연준은 당분간 금리 조정 보류 입장을 내놓았죠. 그러면서 시장 전망은 올해 3-4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단 고용시장 충격이나 금융 시스템 위기가 있어야 더 강력한 인하가 가능하겠고, 올해 3-4차례 금리 인하 예상, 단 고용시장 충격이나 금융 시스템 위기가 있어야 더 강력한 인하가 가능하지만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서 인하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물가는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의 대중 관세 강화로 인해 다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는 소비자 물가, 연준의 금리 정책, 경제 성장 전망 전반에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EV 섹터주는 거의 보합으로 끝이 나면서 루시드는 2.5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4% 하락하면서 끝이 나네요. 분봉은 장 초반 어느 정도 상승하나 싶었지만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2.5불에 맞추려고 정말 애를 쓴 모습이네요. 오더플로우는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고요. 미디움에서는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스몰캡도 들어왔네요. 현재 루시드 차트는 깃발형 패턴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깃발형 패턴은 단기적인 강한 상승 이후 잠깐의 조정 구간을 거치며
매수세가 에너지를 축적한 뒤에 다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패턴에서는 1.99달러에서 시작된 상승 2.53달러까지 오른 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돌파 시도 중으로요.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항상 보이는 것이 있죠.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실제 매수세 유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1.9달러에서 2.1달러 구간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세의 영향이 잠시 수그러든다면 상승 시나리오는 방금 전 언급드렸듯이 패턴이 유효하면 1차 목표가는 2.95에서 3.05달러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상승세가 더 강해지면 2차 목표는 3달러에서 3.6달러 정도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이제 한 번 더 튀어오를 타이밍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횡보 시나리오를 볼까요? 애매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인데요. 그동안 횡보 구간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주가가 2.4달러 근처에서 버티긴 하지만 매수세가 약하면 가격은 2.3에서 2.5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장의 영향이 너무 안 좋아서 하락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2달러에서 2.1달러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승 쪽에 더 무게가 실리지만 2.4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흐름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루시드가 니콜라 공장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이전 영상에서 속보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공장 하나를 산 게 아니라 돈을 얼마를 냈고 어떤 책임을 떠안았고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살펴보면 이번 공장 인수에 총 1,700만 달러를 투입했고요. 그중 1,000만 달러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했고 나머지 700만 달러는 배터리 관련 부채, 즉 빚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따로 마련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건물만 산 게 아니라 과거에 쌓여있던 비용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조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책임도 같이 떠났다고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루시드는 니콜라가 보유했던 일부 자산과 관련된 법적 책임, 부채도 함께 인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운영상의 의무 같은 것들이죠. 다만 이건 법원이 승인한 조건이라 추가적인 법정 분쟁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넘겨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법정 조건만 잘 지키면 부담도 줄고 지역 고용도 챙기게 되는 매우 전략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CEO인 마크 윈터호프는요, 애리조나 지역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조 능력을 전략적으로 확장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루시드의 선택은 과연 전략적이었을까요? 공장 매입가는 파산 자산 인수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대규모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죠. 신규 인력 채용보다 경험 있는 EV 전문 인력 300명 확보를 가능했다는 점에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애리조나 내 두 공장을 병렬 운용하며 물류, 창고, R&D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면서 공급망 최적화가 될 것이고요. 미국 내 생산 확대는 중국산 부품의 의존도 감소, 관세 회피 수단용으로 작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비 이전 및 업그레이드 필요 가능성과 중복 투자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신규로 공장을 설립해서 빌드업하는 시간과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두 절감되는 효과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드사이즈 SUV 및 저가형 모델 출시를 대비할 시기이기 때문에 중형, 보급형 라인업 생산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도 전략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사우디 AMP2 공장과의 병렬 전략을 통해 미국 내 풀 라인업 내재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루시드는 니콜라의 흔적 위에 미래 전기차 산업의 기반을 다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도 더 빠르고 더 똑똑한 선택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하며 시장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죠. 앞으로 루시드는 단순한 EV 브랜드가 아닌 전략적 생존자이자 제도약의 주인공으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